지난번 영상에서는 ABO 혈액형 검사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ABO 혈액형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자동화 장비 결과에서 혈구형 검사에서는 안티 A가 3 포지티브 그리고 안티 B하고는 네거티브 결과를 나와서 셀 타이핑에서는 A형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청형 결과를 보시면은 A1 셀에서 1 포지티브, 그 다음에 B 셀에서 3 포지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혈구 시약에서와 모두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O형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구형 검사랑 혈청형 검사가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해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원칙에서 이제 혈구형 결과보다는 혈청형 결과에서 그 불일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A형 결과보다는 O형이 더 좀 더 의심된 그 불일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 번째 대원칙에서 반응성이 제일 낮은 리액션이 그 불일치의 원인이 되는 것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A1 셀과의 원 포지티브 반응이 지금 불일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A형, R형으로 인한 혈액형 검사 결과 불일치 가능성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혈청형 검사를 할 때 쓰는 A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A1 셀입니다. A형이 이제 여러 가지 R형들이 있고, A1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A형인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이 A1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A형 다른 A1이 아니라 다른 R형일까 싶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 게 A2 셀 시약, 그 다음에 이제 안티 A1 렉틴으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렉틴은 그냥 안티바디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좀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검사에서는 안티바디라고 생각을 하면 쉽고, 그래서 이제 A2 셀로 추가 검사를 하였을 때 거기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 환자의 첫 번째 결과에서 원 포지티브를 나오게 했던 항체는 안티 A1 항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 A1 환자가 이제 A2 R형이었기 때문에 A1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원 포지티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환자의 그 적혈구가 이제 A2일 것이기 때문에 안티 A1 렉틴으로 그러니까 A1 그 렉틴 항체하고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았더니 그 반응을 하지 않아서 AR형으로 인한 혈액형 불일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장비 결과에서 혈구형 검사는 안티 B하고만 반응을 보여서 B형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혈청형 보시면은 혈청형에서 A1 셀하고는 2 포지티브, B 셀하고는 1 포지티브라서 이 사람은 혈청형에서는 O형이 나와서 혈구형과 혈청형이 불일치인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 이 B 셀 시약과 1 포지티브 반응을 보인 원인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항체 반응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B셀 혈구 시약하고 반응을 보이는 비특이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약제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대원칙에 따라서 환자의 차트와 랩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차트와 랩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여러 다른 뭐 안티바디 스크리닝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에서 이 환자의 적혈구가 너무 이렇게 떡져 있어 가지고 응집이 되어 있어 가지고 판독 자체가 불가하다는 그런 결과들을 보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랩을 확인해 보았더니 환자의 랩에서 IgM이 5000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IgM은 보통 한 300 정도가 이제 상한치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IgM이 5000 이상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 다른 검사 결과들도 이제 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재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진단명을 보니 이 환자는 발덴스트롬스 마크로글로뷸리네미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 같은 경우는 혈액암의 일종인데, 혈액암 중에서도 다발성 골수종과 같이 B셀을 타겟으로 하는 혈액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IgM을 많이 분비하는 게 특징인 혈액암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IgM들이 나와서 그로 인해서 이제 혈액형 검사에서 비특이적인 결과를 보여서 불일치 결과를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이 IgM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드 안티바디잖아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하였을 때 그 환자 적혈구와 반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자 검체를 한 냉장고에 이틀 정도 보관하고 하면은 그동안 환자의 적혈구와 항체가 IgM 이 항체가 많이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응집이 붙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의 혈장에서는 IgM들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틀 뒤에 그 혈장을 가지고 혈청형 검사를 하게 되면은 좀 깨끗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DTT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TT는 디티오트레이톨의 약자인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형 항체는 대부분 IgM 형태이고, IgM이라고 하면은 IgG 같은 Y자 모양의 항체가 5개가 이제 펜타머 모양을 그리고 펜타머 모양으로 합체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뮤노글로불린들이 이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조이닝 체인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이루어져 연결되어 있고, 그 DTT는 이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끊어주는 약제입니다. 그러면 DTT 처리를 했을 때 IgM이 파괴되어서 사라지겠죠.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혈청형 검사를 다시 해보면은 그 앞에서 봤던 B셀 시약과의 반응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케이스를 보았는데, 이제 두 케이스 다 항체 반응이 증가하는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체 반응 증가로 인한 불일치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ABO-R형으로 인해서 생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약에 대한 비특이 항체로 인해서 항체 반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장 혈소판을 최근에 받게 되면은 그 혈장 혈소판에 그 혈액형 항체가 만약에 들어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항체 반응이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보았던 다발성 골수종이나 발덴스트롬 같은 고감마 글로불린 혈증으로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VIG를 맞은 경우에도 항체 반응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환자의 혈구형 검사에서 AB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혈청형 검사에서도 이제 AB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구형, 혈청형에서 둘 다 AB 나오긴 했는데, 좀 특이한 게 이제 안티 B 시약과 반응에서는 이제 2 포지티브가 나와서 이제 A와 B의 그 항원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다른 혈액형이 나오는 것도 불일치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그레이드가 차이 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불일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도 그 불일치의 원인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튜브법으로 검사를 시행하였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의 적혈구의 항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B셀 시약과 반응을 하는 안티 B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혈구형에서는 AB이지만 이 사람의 혈청형 검사는 A형이 되는 것이죠. A형이 되는 것은 이제 불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45세 남자였고 폐암 환자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AB형 A형으로 인한 그 불일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거는 이제 CISAB입니다. 그래서 이제 CISAB가 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CISAB를 의심하여서 AB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CISAB는 아니었고 AB A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형 유전자 검사 결과에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A1으로 A형이 아니었지만 이제 B형에서 이제 B3가 나와서 이제 A1, B3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B3 같은 경우는 그 비항원이 약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제 어떤 이런 AB A형 때문에 생긴 불일치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혈 시에는 이제 적혈구는 A형을 주면 되고, 왜냐면은 이 사람의 혈장에 안티 A가 없기 때문에 A형을 주면 되고, FFP나 이제 혈소판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유니버셜이 AB형을 주면은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안티 A하고는 4 포지티브, 안티 B하고는 2 포지티브여서 AB형인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1 셀하고는 반응 없고 B 셀하고는 1 포지티브여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A형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CISAB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사람은 CISAB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정은 CISAB로 하였고, 보통 CISAB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혈 시 적혈구는 안전하게 O형을 줘도 되고, 아니면은 안티 A가 없기 때문에 A형을 주어도 무관합니다. FFP나 플레이틀렛 같은 경우는 AB형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CISAB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CISAB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특이 혈액형인데요. 한 10,000명 중에 3명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AB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빠 엄마로부터 염색체를 하나씩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빠한테서는 A형, 그래서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에서는 B형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AB형인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B형인 아빠와 O형인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이 둘 중에서 하나씩 갖게 되니까 이런 A5형이 나와서 A형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랑 이게 만나서 B형을 보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CISAB 같은 경우는 A와 B가 그 한쪽 염색체에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염색체에서는 이제 O형의 표현형을 보이고요. 그래서 CISA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만약에 이런 CISAB 아빠와 O형 엄마, 아니면 뭐 남녀 성별은 바뀌어 상관없긴 한데, CISAB와 배우자가 O형이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AB형과는 다르게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AB형,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O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AB형과는 자녀의 혈액형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 CISAB형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4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4가지 케이스 모두 다 혈청형 쪽에서 그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이제 5번째 케이스는 좀 다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은 자동화 장비에서
안티 A하고 반응, 그 다음에 안티 B하고는 반응하지 않아서 여기는 A형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구형 시약과의 반응, 혈청형 혈액형에서는 보시면은 두 시약과 모두 반응하지 않아서 AB형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고, 사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구형 쪽이 더 맞는 거기 때문에 A형 혈액형일 거라고 생각을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튜브 테스팅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튜브 테스팅에서 혈구형은 그대로 나왔고, 이제 B셀 시약과의 반응에서 이제 원 포지티브를 보여서 여기도 A형, 이제 A형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혈청형 반응이 적게 나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항체 소실 감소의 원인은 정말 많고, 뭐 우리가 앞에서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신생아의 경우, 그리고 굉장히 어린 나이의 경우, 아니면 또 그 매우 고령인 경우에는 항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체 자체가 나와줘야 될 만큼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천적으로 면역 억제 상태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액 질환으로 인해서도 항체가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약제로 또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ABO I형이나 이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차트를 확인해 보았더니, 환자는 74세 고령이었고 다발성 골수종 환자였고, 그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항체 소실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는 이제 고령,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치료, 다 이제 항체 소실 또는 감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다발성 골수종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그 발덴스트론 보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뮤노글로불린을 많이 내는 환자인데 왜 여기서는 항체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발덴스트론 같은 경우는 그 IgM을 많이 분비하는 혈액암이고, 다발성 골수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더 다음 단계라서 IgG 형태의 이뮤노글로불린을 많이 분비하는 그 B셀, 플라즈마 셀의 혈액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gG를 많이 분비하는 혈액 세포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IgM을 만드는 그 세포들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 혈액형 항체 감소 또는 소실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자동화 장비에서 이제 혈구형에서는 O형이 나왔고, 혈청형 검사에서는 A1셀하고의 반응은 좀 약간 트레이스 같이 있거나 없는 정도로 와서 이제 물음표로 표시가 되었고, B셀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AB형인 거고, 그래서 이제 불일치이고, 튜브 테스팅으로 이제 추가적 좀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았더니, 역시나 혈구형에서는 O형을 보였고, 그 다음에 혈청형에서는 다 없어서 이제 AB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 검사 결과이고, 그래서 이제 제일 의심되는 게 이제 뭐 FFP 같은 거를 AB형으로 맞은 이력이 최근에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혈장이 좀 희석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수혈력은 없었고, 그러면 뭐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투여를 했나 싶었더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환자의 다른 랩 결과들을 보았더니 IgG-AM이 모두 다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진단을 확인해 보았더니 이 사람은 선천적인 면역 저하가 있는 질환의 환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혈액형 검사에서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일곱 번째 케이스에서는 혈구형 검사에서 안티-A 시약과 4 포지티브 반응을 보였고, 그에 반해 시로타입에서는 B셀 시약과 2 포지티브 반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체 반응도가 감소된 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환자의 차트를 확인해 보았고, 이 환자는 어큐트 루케미아 급성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원래 O형이었는데 얼마 전
A형 도너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혈액이 서서히 A형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에 했던 그러니까 이식 후 이전 했던 혈액형 검사 결과에서는 혈구는 A형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이제 3 포지티브 정도로 했고 이제 그 이후에 더 생착이 더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나면은 혈액형은 혈구형이 먼저 바뀌고 그 이후에 혈청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결과에서는 혈청형에서는 A셀과 1 포지티브, B셀과 2 포지티브로 아직까지는 O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혈청형이 A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혈청형 바뀌는 게 완벽히 바뀌지가 않아서 타이터는 아직까지 2 포지티브였던 케이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8번째 케이스에서는 혈구형 검사에서는 안티 A와 3 포지티브, 안티 B와 1 포지티브로 해서 AB형이고 혈청형 검사에서는 이제 B셀하고만 반응이 있어서 A형을 보여서 불일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차트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대원칙 중에서 이제 혈구형보다는 혈청형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리액션 중에서 가장 작은 리액션이 그 불일치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 환자 경우는 이제 지금 안티 B하고의 1 포지티브 보이는 게 이게 불일치를 보이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확인해 보았더니 이 환자는 대장암 환자이고 이제 대장암 환자에서 암세포가 이제 장막을 침범하여서 이제 장벽이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세균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균이 생성하는 효소가 우리 A 항원의 일부를 변형하여 가지고 B 항원 유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B형이 아닌 사람이 혈액형 검사에서 B형 반응이 관찰되게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acquired B라고 합니다. B형을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혈액형이 바뀐 게 아니라 대장암으로 인한 세균 감염 때문에 항원이 좀 변형이 일어나서 검사 결과에서 이제 혼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교과서적으로 잘 나오는 어떤 항원 획득을 통한 혈액형 검사 불일치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로 교과서에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한 불일치들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본 케이스들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케이스들은 예상하지 못한 항체 반응의 증강이었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항체 반응의 소실, 시로타입 쪽의 소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케이스와 8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7번 둘 다 안티젠 개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항원 획득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골수 이식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고 이제 8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acquired B 타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티젠 개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보면 이게 흔하게 있지는 않고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들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최근에 어떤 다른 혈액형의 혈구를 수혈을 받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원인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쉽게 보기 힘든 원인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9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정비 결과에서 혈구형에서는 안티 트레이스, 안티 B2 포지티브로 AB형 나왔고 이제 A1셀과 B셀 시약가의 시로타입에서는 둘 다 반응성이 없어서 이것도 AB형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안티 A, 안티 B 혈구형 반응이 왜 이렇게 약하게 나왔는지를 보시면은
환자의 차트를 보았을 때 이 환자는 MDS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인 혈액질환인데, 이것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MD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액질환, 어큐트 루케미아라든지 다른 림포마라든지 이런 혈액질환들로 인해서 적혈구의 항원성이 손상되어서 이렇게 혈구형 검사에서 약한 항원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원래 AB형 환자였는데 혈액질환으로 인해서 항원성의 소실이 일어난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앞의 케이스처럼 적혈구 항원성의 소실로 인한 혈액형 검사 결과 불일치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보시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 앞에서 본 골수 이식처럼 예를 들어 A형이나 B형 환자한테 O형 골수가 이식되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혈구형 결과가 점점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수혈력이 있으면은 또 이제 그로 인해서 항원이 약해진 반응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서브그룹 통해서도 서브그룹인 경우에도 이제 혈구형 결과가 약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본 케이스처럼 여러 가지 혈액질환, 루케미아나 림포마나 아니면 MDS 등으로 인해서 적혈구의 항원성이 파괴되어서 그 혈액형 검사 결과에서 약한 항원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차트를 통해서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최근 수혈력, 그 다음에 어떤 질병으로 왔는지, 그 다음에 이식 히스토리는 없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는 혈구형 원인보다는 혈청형 원인으로 인해서 불일치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가지 반응성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낮게 나오는 게 불일치를 만드는 원인일 가능성인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그 혈액형 검사 결과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